자, 다음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 조금 난해할 것 같은데요. 자, 볼게요. 자, 역량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좋은데 왜 것 같은 지원자? 솔직하게 답변을 하는데 내용이 별로인 지원자. 네, 난해합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 다 동그라미. 오, 이거는 만장일치네요. 자, 한번 우리 B 담당자님부터. 언변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역량이기 때문에. 물론 이 역량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을 보는 거다라고 하면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역량 답변을 본다라는 전제 한에서는 아무래도 구성, 내용 컨텐츠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질문들은 정확한 답변들을 원하고 필요한 답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건데, 아까 제이콥도 이야기를 했겠지만 물어보는 질문에 답을 못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한다고 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외우더라도 물어본 방향성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외운 것이 차라리 부실한 것보다는 낫다. 지금 여기가 외운 거냐 안 외웠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포커싱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내용 자체를 충실하게 하려면 저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끔 학생들 이렇게 만나면 저는 정말 솔직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어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이게 솔직한 건지 아닌 건지 모릅니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혼자서 주관적으로 난 솔직한 답변을 했어 라고 판단하는 건 오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솔직하게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스펙은 학교다. 하나, 둘, 셋. 오, 다 갈렸어요. X, 세모, 동그라미 X. 맞나요? X 세모인가요? 전 세모입니다. 전 X. 이제는 회사에서 선호하는 학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호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 S대다 이래서 선호한 게 아니라 그 학교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하이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분이 있으면 이 학교 친구들 괜찮네 이렇게 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학교 자체는 사실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스카이다 이런다고 무조건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회사랑 핏이 맞는 사람을 어쨌든 선호한 거기 때문에 학교가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하고 이게 모든 걸 좌우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제 OX보다는 사실 이게 만약에 중요한 스펙이고 절대적이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취업은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스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일부 회사에서 학습한 내용들에 따라서 좀 더 선호하는 학교, 학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게 절대적인 값도 아니고, 나에게 질문이 많으면 일단 그린라이트다. 하나, 둘, 셋. 질문이 많다는 건 궁금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리드하는 것과 질문을 많이 하는 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질문이 많다는 건 그만큼 궁금한 거 많고 체크하고 점검하고 싶은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실제로 저도 면접 볼 때는 조금 더 필터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싶고 조금 더 관찰하고 감독해보고 싶은 지원자들이 더 곤란하게도 만들어보고 또 즐거운 모습도 한번 연출해서 끌어내보고 이렇게 질문을 더 많이 하는 편이라서 저는 그린라이트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 이거 진짜 궁금할 것 같은데, 면접에서 이거는 약간 그린라이트 신호다 하는 거 있으면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린라이트 신호. 요거는 그린라이트 신호다. 내가 보내봤다. 이제 면접을 보게 되면 인사 담당자가 있고 인사 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실무자분들이 이제 책임자분들이 앉아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면접을 많이 본 인사 담당자가 조금 더 날카롭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원자를 꼭 뽑고 싶다라는 신호를 저는 이 지원자 이런 장점이 있네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를 했었어요 하고 다시 리핏을 해드려요. 놓치지 말라고. 그런 신호를 줄 때가 있어요. 다른 면접관한테 시그널을. 네, 저는 이제 사인을 주는 거죠. 물론 그게 왜 그러냐면 면접관들끼리 채점할 때 상의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면접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제 오히려 면접에 대한 결과가 괜찮은 후보자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이제 이 회사 생활, 실제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회사의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근무가 괜찮으시겠어요? 라는 오히려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져주면서 그 사람의 피드백을 보는 경우들, 이게 오히려 이제 너에 대한 검증은 어느 정도 됐고 한번 이제 우리랑 맞을지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에 대한
좀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떤 의미로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외모가 면접에 영향을 주냐, 좀 포괄적이에요. 영향을 준다, 뭐 가장 많은 건 아니고 영향을 준다. 자, 1%라도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용모는 단정은 해야 되겠죠. 면접을 위한 복장이나 자세는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뭐 내 코가 낮아서 내가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 예, 저도 취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접에 외모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다르겠죠. 예, 회사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모가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게 아니라 호감을 주는지 아니면 비호감을 주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호감을 좀 주는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너무 세게 꾸민다든지 공채를 보는데 그런 경우에 약간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일단 외모나 내가 어떤 복장을 입고 가냐, 아니면 나는 화장을 어떻게 하고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에서부터 나온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직무와 그 직무가 속해 있는 조직 문화가 어떠냐를 먼저 고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방금 이제 A 담당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고객을 접점에서 맞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신뢰가 가고 깔끔하고 용모 복장이 단정한 사람이 좋겠죠. 잘생겨야 되고 못생겨야 되고 코가 낮고 없고 앞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알겠지만 그게 이제 회사를 합격시키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들어갔을 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대방한테 외모가 그렇지만 웃는 상인, 매력적인 그런 표정이라든지 그런 호감적인 이미지를 주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외모가 절대적인 합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량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성공 경험이 있어서 역량에 근거가 있는 지원자, 성공 경험은 없는데 경험마다 배운 점이 뚜렷한 지원자. 상의하지 마세요. 자, 하나, 둘, 셋. 오. 사실 둘 다 매력 있어요. 둘 다 매력 있고 사실 O가 뭐 모범답안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지원자들 많지 않아요. 사실 있어도 맞아요. 네. 끼어 맞히는 지원자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 가지의 경험을 가지고 본인은 완벽하다라고 이렇게 퍼즐을 맞춰 놓으면 아무래도 또 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좀 깊이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나의 역량을 증명하는 게 한계가 금방 와요.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갖고 있고 나는 다양한 그런 가능성에서부터 새로운 것들로 계속 배워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어필하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사람. 이야기를 했지만 성공 경험이 근거는 사실 한두 개? 그 한두 개도 사실 많지 않을 확률들이 있고 특히 아까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 같은 신입으로 지원한다고 할 때는 그 성공 경험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딱히 그렇게 큰 성공으로 느껴지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소소하고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실패한 경험들 아니면은 배운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고 이건 아까 이제 맨 처음에 나왔던 공백기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어떠한 일, 어떠한 상황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명확한 러닝 포인트가 있는 게 차라리 그게 더 매력적이고 그런 친구들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모든 일을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실패하는 과정에서 어떤 걸 배워갈 수 있는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